2024년 11월에 어느 목요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 오피스텔. 52세 김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프리랜서 영어 번역가인 그는 오늘도 홀로 일하고 홀로 점심을 먹고 홀로 저녁을 맞이할 예정이었다. 방 안은 깔끔했다. 지나치게 깔끔했다. 한 사람이 사는 공간치고는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어질러지지 않았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마치 전시장의 샘플 하우스처럼.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태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편의점 도시락 2개, 우유 1팩, 김치. 그가 늘 사는 것들이었다. 태수는 도시락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3분 후 따뜻해진 도시락을 들고 책상 앞으로 돌아왔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밥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빨랐다. 10분이면 충분했다.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 저녁을 마친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맞은편 아파트에는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어떤 창문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창문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태수는 커튼을 쳤다. 보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없는 풍경이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태수는 받지 않으려다가 일 관련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았다. 여보세요? 김태수님이신가요? 저는 방송 제작사 온기의 PD 이지연입니다. 방송이요? 네. 저희가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인데요. 72시간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태수는 관심이 없었다. 방송은 자신과 거리가 먼 세계였다. 죄송한데요. 저는 방송에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설명도 듣지 않으셨는데요. 일단 들어만 보시겠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귀찮았다. 말씀하세요. 72시간 동안 완전히 모르는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카메라는 최소화하고 진짜 가족처럼 생활하시는 거예요. 왜 제게 전화하신 거죠? 저희가 독신으로 오래 사신 분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태수님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수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었지만 무엇보다 왜 자신이 적합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왜 적합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태수님은 52세이시고 평생 독신으로 사셨죠. 가족과도 연락이 거의 없으시고요. 저희는 그런 분이 가족을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태수의 가슴이 아렸다. 사실이었지만 너무 직설적이었다. 거절하겠습니다. 김태수님. 출연료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외로운가? 52년을 혼자 살았는데 외로움이 뭔지 이제는 모르겠다. 아니, 너무 익숙해져서 외로운지도 모르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전화가 끊겼다. 태수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PD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밤 11시.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시끄러운 집, 동생들과 싸우고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뉴스를 보던 그 시절. 태수는 그때를 좋아하지 않았다. 시끄럽고 프라이버시가 없고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 그래서 독립했다. 20대에 집을 나왔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다. 누구의 간섭도 없고 내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쓸 수 있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자유는 여전했지만 무언가가 부족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태수는 핸드폰을 들고 저장된 번호를 확인했다. PD 이지연.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결국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로 아침을 해결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일상은 반복되었다. 점심시간. 태수는 밖으로 나가 혼자 식사를 했다. 김밥 천국. 그가 자주 가는 곳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태수를 알아봤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김치찌개 한 그릇? 네. 태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직장인들, 학생들, 모두 핸드폰을 보며 빠르게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한쪽 테이블에는 가족이 앉아 있었다. 부모와 두 아이. 아이들은 투정을 부렸고 어머니는 달래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아이들을 쳐다봤다. 시끄러웠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다. 태수는 밥을 다 먹고 자리를 떴다. 걷다가 문득 멈춰 섰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PD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PD님, 김태수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프로그램 해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제작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PD 이지연은 태수 맞은편에 앉아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72시간 동안 박민준, 최수연 부부와 그들의 두 자녀인 14세 박준호, 10세 박지아와 함께 생활하시게 됩니다. 제 역할은요? 아버지입니다. 정확히는 수연 씨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태수는 당황했다.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죠. 물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아버지인 박민준 씨는요? 민준 씨는 72시간 동안 다른 곳에 계실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실험이에요. 가족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 가족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까? 박민준 씨 가족은 왜 참여하기로 한 건가요? PD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민준 씨 가족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민준 씨는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아요.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집을 비우죠. 수연 씨는 사실상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뭔가 느끼고 싶다고 하셨어요. 태수는 조금 이해가 됐다. 그 가족도 완벽하지 않구나. 준비물 같은 건 없나요? 편한 옷 정도요. 나머지는 그 집에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카메라는 최소화할 거예요. 거실 한 곳, 주방 한 곳. 나머지는 김태수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이틀 후, 금요일 오후 3시. 태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15평 정도 되는 평범한 아파트. PD와 스태프 2명이 함께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최수연.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이 어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님이시죠? 들어오세요. 태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아늑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그리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애들은요? 수연이 물었다. PD가 대답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곧 올 거고 지아는 학원이에요. 저녁 6시쯤 다 모일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김태수님과 대화 좀 나누세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PD와 스태프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갔다. 태수와 수연. 두 사람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태수에게 차를 권했다. 차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태수는 거실을 둘러봤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 가족 여행, 생일 파티. 수연이 차를 가지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긴장되시죠?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그 사람을 남편처럼 대하는 것도.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신 거예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너무 자주 집을 비워요.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하고 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이 뭔가 느꼈으면 했어요. 남편분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네. 72시간 동안 다른 곳에 있지만 영상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은 단순히 가족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 가족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직업, 취미, 일상. 조금씩 어색함이 풀렸다.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리며 남학생이 들어왔다. 14세 박준호. 교복을 입은 그는 태수를 보고 멈칫했다. 누구세요? 수연이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다. 준호야, 엄마가 말했잖아. 72시간 동안 함께 지낼 분이야. 준호는 태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안녕. 준호야, 나는 김태수라고 해. 태수는 최대한 친근하게 말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네. 준호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사춘기라서 좀 예민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1시간 후 10세 박지아가 집에 왔다. 지아는 준호와 달리 밝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아예요. 안녕. 지아야. 나는 김태수 삼촌이야. 삼촌이 아니라 아빠예요. 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태수는 당황했다. 아빠. 그 호칭이 낯설었다. 아. 그래. 아빠. 저녁 6시.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연이 준비한 저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태수가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다. 자, 먹자. 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어색한 분위기. 태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가 먼저 밥을 뜨기 시작했다. 지아도 따라했다. 태수도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어요. 태수가 말했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입맛에 맞으면 좋겠어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가끔 지아가 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준호는 말이 없었다. 태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식사 후 설거지 시간. 수연이 일어나자 태수도 따라 일어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수연이 설거지를 하면 태수가 행주로 닦았다. 묘한 호흡이 맞았다. 태수 씨, 혼자 사시는데 요리하세요? 아니요. 주로 사 먹어요. 그럼 집밥은 오랜만이시겠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태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수연은 태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어려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텔레비전을 켜고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지아는 웃으며 즐거워했고
준호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태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인가?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걸까? 밤 10시. 취침 시간. 태수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수연이 이불과 베개를 가져왔다. 불편하실 텐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푹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수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태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2시간. 이제 시작이다. 토요일 아침 7시. 태수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주방에서 무언가 요리하는 소리. 수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수는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왔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다. 어젯밤 잘 자지 못했다. 거실로 나오자 수연이 인사했다.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대로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애들 깨워주실 수 있어요? 태수는 당황했다. 아이들을 깨운다. 어떻게? 제가요? 네. 아빠니까요. 그 말에 태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아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태수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대답이 없었다. 태수는 문을 열었다.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준호야. 태수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준호가 눈을 떴다. 처음에는 멍한 표정이었다가 태수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세요? 나, 김태수야. 어제 온 사람. 아, 네. 준호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태수는 다음으로 지아의 방으로 갔다. 지아는 준호와 달리 밝게 일어났다.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지아는 태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태수는 그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좋은 아침. 지아야, 일어나서 세수하자. 네. 15분 후,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수연이 준비한 아침은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밥이었다. 태수가 마지막으로 이런 아침을 먹은 게 언제였을까?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말했다. 태수는 그 말을 따라 했지만 어색했다. 혼자 살 때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할 일이 없었으니까. 아빠, 오늘 뭐 해요? 지아가 물었다. 태수는 당황했다. 토요일에 가족은 뭘 하지? 글쎄, 너희는 뭐 하고 싶은데? 저는 놀이터 가고 싶어요. 준호야, 너는?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집에 있을래요. 수연이 끼어들었다. 준호야,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은 다 같이 밖에 나가자. 싫어요. 저 숙제 많아요. 준호는 밥을 빨리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해요. 준호가 요즘 좀. 수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사춘기니까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식사 후 태수와 수연 그리고 지아는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11월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지아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빠, 그네 밀어주세요. 태수는 지아 뒤에 서서 그네를 밀어주었다. 지아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태수는 그 소리를 듣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뿌듯함, 행복,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감정이었다. 벤치에 앉은 수연이 말했다. 지아가 정말 좋아하네요. 네, 저도 좋네요. 진짜 아빠 같아요. 태수는 웃었다. 저는 아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지아를 바라봤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 씨,
왜 결혼 안 하셨어요? 태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기회가 없었달까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50대가 됐네요. 외롭지 않으세요? 익숙해요. 외로움에 수연은 태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저는 가끔 외로워요. 남편이 있는데도. 태수는 놀라서 수연을 봤다. 남편분이 자주 집을 비우시나요? 네. 한 달에 보름 이상은 해외 출장이에요. 저는 사실상 싱글맘이에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혼자 다 해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남편 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이 있는데도 외롭다니. 혼자 있는 것과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 뭐가 더 외로울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거군요. 네.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온전히 함께하는 가족이 어떤 건지. 태수는 가슴이 아렸다. 자신은 가족이 없어서 외롭고 수연은 가족이 있는데도 외롭다. 아이러니했다. 점심시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수연이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태수는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점심 먹자. 저 안 먹을래요. 왜? 배 안 고파? 별로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 준호야, 게임하지 말고 나와. 싫어요. 당신 누군데 저한테 명령해요? 준호의 말이 날카로웠다. 태수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누구도 아니었다. 그저 72시간 동안 아빠 흉내를 내는 낯선 사람일 뿐. 미안해. 강요하려던 건 아니야. 태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준호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점심은 세 사람이 먹었다. 준호의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였다. 지아가 오빠 걱정을 했다. 오빠는 왜 안 나와요? 오빠는 지금 화가 났나 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수연이 달랬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다. 준호가 화난 이유, 자신 때문이었다. 오후 3시.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실험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자신은 이 가족에게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그때 준호의 방문이 열렸다. 준호가 나왔다. 화장실에 가려는 것 같았다. 태수와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외면하고 화장실로 갔다. 태수는 결심했다. 준호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화장실에서 나온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싫어요. 부탁이야. 5분만.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태수도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야, 내가 여기 온 게 너한테는 불편하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해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아빠 행세를 하니까 기분 나쁘지. 나도 내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 준호가 처음으로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왜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궁금해서. 가족이 어떤 건지, 가족이 뭔지 모르면서 왜 아빠 행세를 해요? 태수는 할 말이 없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넌 내 아빠가 그립니? 준호의 표정이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봐. 나는 낯선 사람이니까 오히려 말하기 편할 수도 있어.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립긴 한데 동시에 화가 나요. 왜 맨날 집을 비우는지, 왜 우리보다 일이 더 중요한지. 태수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니까. 내 아빠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다만 표현을 잘 못하는 거겠지.
사랑한다면서 왜 안 오는데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준호의 아버지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미안해. 나는 내 아빠가 아니니까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외로워요? 태수는 놀랐다. 14세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을까? 응. 나도 외로워.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준호는 처음으로 태수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저도 외로워요. 아빠가 없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서로 다른 이유로 외로운 두 사람. 하지만 그 순간 조금 덜 외로워진 것 같았다. 준호야, 나는 72시간밖에 없어. 하지만 이 시간 동안만큼은 진짜 아빠처럼 대해주고 싶어. 괜찮겠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세요. 토요일 저녁,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였다. 분위기는 점심때보다 훨씬 나아졌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수연이 물었다. 지아가 먼저 대답했다. 저는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은 어제 먹었잖아. 그래도 또 먹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호가 먼저 의견을 낸 게 오랜만이었으니까. 그래? 그럼 김치찌개 해줄게. 태수도 거들었다. 저도 김치찌개 좋아요. 도와드릴까요? 그럼 같이 해요. 태수와 수연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수연이 김치를 썰면 태수가 돼지고기를 손질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다. 태수 씨는 요리 안 하신다고 했죠? 네. 하지만 오늘은 하고 싶네요. 왜요? 가족이랑 함께 하는 거니까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랑 함께 요리해러. 보통은 혼자 하거든요. 남편분이 계실 때도요? 네. 남편은 요리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이 있으면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3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에 퍼졌다. 아이들이 식탁으로 모여들었다. 와, 맛있겠다. 지아가 환호했다. 준호도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자, 먹자. 네 사람은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김치찌개 한 숟갈. 태수는 그 맛에 감동했다. 단순한 김치찌개였지만 함께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다. 아빠, 맛있어요? 지아가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맛있어. 식사 중에 준호가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있어요. 그래? 언제? 수요일 오후 2시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요일, 그날 엄마 일 있는데. 또요? 엄마도 맨날 바쁘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시간 조정해 볼게. 태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으로 없고 어머니마저 바쁘다. 준호는 얼마나 외로울까?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다가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수는 놀랐다. 준호가 먼저 도움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 고마워. 준호는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세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했다. 수연이 씻으면 태수가 헹구고 준호가 닦았다. 완벽한 팀워크였다. 우리 잘하네. 태수가 말했다. 준호가 살짝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태수는 뿌듯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텔레비전 대신 보드게임을 하기로 했다. 지아가 고른 게임은 부루마블이었다. 자, 시작. 네 사람은 주사위를 굴리며 게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열기가 뜨거워졌다. 아빠, 제 땅이에요. 돈 내세요. 지아가 소리쳤다. 태수는 웃으며 게임머니를 건넸다. 알았어. 알았어. 준호도 게임에 집중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수연은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표정이었다. 1시간 후 게임이 끝났다. 승자는 준호였다. 오빠, 너무 잘해. 지아가 칭찬했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운이 좋았어. 태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준호야. 준호는 태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밤 9시. 지아의 취침 시간이었다. 수연이 지아를 재우러 방으로 갔다. 태수와 준호는 거실에 남았다. 준호야, 학교는 재미있어? 그냥, 그래요. 친구들은 있긴 한데 별로 안 친해요. 왜?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워요. 태수는 이해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나도 학교 다닐 때 친구 별로 없었어. 진짜요? 응.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했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준호는 태수를 바라봤다.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외로워. 정말 외로워. 특히 밤에. 저도 밤에 외로워요. 아빠도 없고 엄마는 피곤해서 일찍 주무시고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금 덜 외로워졌다. 준호야, 나한테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일은 2시간밖에 없지만 들어줄 수 있어. 감사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연이 지아를 재우고 나왔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수연이 말했다. 오랜만에 가족 같았어요. 진짜 가족처럼. 태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진짜 가족이 아닌데 진짜 가족 같다. 이게 맞는 걸까? 저도 좋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준호도 말했다. 저도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2시간 중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다. 밤 11시. 태수는 다시 소파에 누웠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잠이 왔다. 마음이 편안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는 느낌. 태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인가?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걸까? 잠들기 전 준호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잘 자요, 아저씨. 아니, 아빠. 태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준호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다. 처음으로. 잘 자, 준호야. 태수는 미소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일요일 아침 8시. 태수는 커피 향에 눈을 떴다. 수연이 벌써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태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보다 훨씬 잘 잤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푹 잤어요. 평소에는 잘 못 주무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게 부담이 되나 봐요. 밤에도 자주 깨요. 혹시 아이들한테 무슨 일 생기진 않았나? 문단속은 제대로 했나? 태수는 수연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이 부담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태수는 수연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72시간 동안은 제가 함께 할게요. 수연은 감사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30분 후 아이들이 일어났다. 네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태수는 계란을 프라이했고 준호는 식탁을 차렸다. 지아는 주스를 따랐다. 수연은 밥과 국을 준비했다. 우리 팀워크 좋은데? 태수가 말했다.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진짜 가족 같다. 72시간의 가족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다. 아침 식사 후 수연이 제안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다 같이 나들이 갈까요? 어디로요? 근처 산에 가볍게 등산하는 건 어때요? 지아가 환호했다. 좋아요. 저 등산 좋아해요. 준호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태수도 찬성했다. 좋아요. 오랜만에 등산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1시간 후 네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근처 관악산 입구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다. 주차를 하고 등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만한 길이었다. 지아는 신나게 앞서 걸었고 준호는 뒤처져 걸었다. 태수와 수연은 중간에서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태수 씨, 등산 자주 하세요? 아니요. 혼자 사니까 등산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오늘이 오랜만이시겠네요. 네. 아마 10년 만인 것 같아요. 10년이나요? 네. 혼자서는 이런 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남편이랑 같이 다니고 싶은데 남편은 항상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보통 혼자 애들 데리고 와요. 그것도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특히 준호가 사춘기라서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두 사람은 앞서가는 지아와 뒤처진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빨리 와. 태수가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천천히 걸어왔다. 힘들어요? 아니요. 그냥 천천히 가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도 천천히 가자. 네 사람은 속도를 늦췄다. 급할 것 없었다. 함께 가는 게 중요했다. 30분쯤 걸었을까. 중간 쉼터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지아가 말했다. 아빠, 저기 다람쥐 있어요. 정말로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를 타고 있었다. 네 사람은 조용히 다람쥐를 바라봤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아빠, 다람쥐 키우고 싶어요. 다람쥐는 야생동물이야.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게 행복할 거야. 그럼 우리도 자주 와서 보면 되겠네요. 태수는 지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도 자주. 하지만 72시간 후에는 헤어진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산을 계속했다. 점점 길이 가파라졌다. 지아는 여전히 씩씩했지만 준호는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태수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준호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태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감사해요. 천만에.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더 꽉 잡았다. 1시간 후 정상에 도착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맑은 날씨 덕분에 시야가 좋았다. 와, 진짜 멋있다. 지아가 환호했다. 네 사람은 정상의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수연이 새벽에 준비한 김밥과 과일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김밥을 먹었다. 등산 후 먹는 김밥은 특별히 더 맛있었다. 태수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가족과 함께 산에 오르고 함께 밥을 먹는 것. 단순하지만 특별한 행복. 태수 씨, 행복해 보여요. 수연이 말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 같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 자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고 싶은데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 그럼 아빠가 오면 되잖아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바쁘잖아. 맨날 바빠요. 우리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 봐요. 태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이 가족의 진짜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였다. 자신은 72시간의 대체품일 뿐. 준호야, 내 아빠도 너희를 사랑해. 다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왜 안 와요? 당신은 왔잖아요. 낯선 사람인데도. 태수는 할 말이 없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하산길. 네 사람은 조용히 걸었다. 정상에서의 대화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다.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모두 피곤했다. 샤워를 하고 각자 쉬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준비 시간. 태수는 수연과 함께 주방에 있었다. 수연 씨, 제가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연은 놀라서 태수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필요한 건 저 같은 대체품이 아니라 진짜 아빠잖아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 아빠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없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남편분이 보고 뭔가 깨달으셨으면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제 바람이에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태수는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자신은 72시간 후 떠날 것이고, 이 가족은 다시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태수 씨도 이 시간이 의미 있으시죠? 네. 정말 의미 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요. 서로에게 의미가 있다면 이 72시간은 같이 있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모두 피곤했고 생각이 많았다. 식사 후 지아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준호도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태수와 수연은 거실에 남았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수연이 말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이 빠르네요. 아쉬워요. 이제 막 익숙해졌는데.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 씨, 이 경험 후에 뭔가 바뀔 것 같아요? 뭐가요? 인생이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바뀔 것 같아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족을 만들어 볼 생각 있으세요?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52세예요. 너무 늦었죠. 늦지 않았어요. 저희도 태수 씨를 받아들였잖아요. 다른 누군가도 태수 씨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태수는 수연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어쩌면 정말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고마워요. 희망을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완전한 가족이 어떤 건지 경험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2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밤 11시, 태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끝이다. 72시간의 가족 체험. 그리고 다시 혼자.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것 같았다. 이제 태수는 알았다. 가족이 무엇인지, 함께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외로웠다. 혼자가 익숙했을 뿐 행복하지 않았다. 태수는 결심했다. 72시간 후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로. 월요일 아침 마지막 날이 밝았다.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지막 아침을 소중히 보내고 싶었다. 주방으로 가니 수연이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태수가 말했다.
수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태수 씨가요? 네. 마지막 날이잖아요. 제가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싶어요. 수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계란말이, 김, 된장국, 그리고 밥. 태수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다. 아이들이 일어났다. 준호와 지아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기다렸다. 오늘 아침은 아빠가 만들었어요. 수연이 말했다. 지아가 환호했다. 와, 아빠가 요리해요?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다. 태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음식을 식탁에 놓았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태수의 계란말이는 완벽하지 않았다. 약간 탔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빠, 맛있어요. 지아가 말했다. 준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다. 태수는 뿌듯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성이 담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식사 후 준호와 지아는 학교 갈 준비를 했다. 태수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학교 잘 다녀와. 네. 준호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망설였다. 태수가 먼저 말했다. 오늘 오후에 내가 떠나. 일은 2시간이 끝나거든.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알아요. 학교 끝나고 오면 인사하자. 약속. 네. 준호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다. 지아도 따라갔다. 아빠. 안녕.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태수를 안아주었다. 태수는 지아를 꽉 안았다. 잘 다녀와. 지아야. 아이들이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다. 태수와 수연만 남았다. 커피 한잔 할까요? 수연이 제안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72시간 어떠셨어요? 수연이 물었다.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가족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완전한 가족이 어떤 건지 다시 느꼈어요. 남편, 분은 이 영상 보고 계시죠? 네. 매일 보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화났대요. 낯선 남자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하지만 점점 깨달았대요. 자기가 얼마나 가족을 소홀히 했는지.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변화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남편이 어제 전화해서 그랬어요. 다음 달부터 출장 줄이겠다고. 태수는 안도했다. 이 프로그램이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됐다면 자신의 72시간도 의미가 있었다. 다행이네요. 태수 씨 덕분이에요. 태수 씨가 보여준 모습이 남편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대화를 나눴다. 인생에 대해, 가족에 대해, 행복에 대해. 태수 씨,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혼자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날 생각 있으세요?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52세에 누가 저를 받아줄까요? 있을 거예요. 태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고마워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돼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함께 간단한 점심을 만들어 먹었다. 마지막 식사였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헤어짐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후 2시. 태수는 짐을 쌌다. 가져온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다. 가방 하나. 72시간의 추억을 담은 가방.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아가 뛰어들어왔다. 아빠. 지아는 태수에게 달려와 안겼다. 태수는 지아를 안아 올렸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 진짜 가요? 응. 약속한 시간이 끝났어.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싫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태수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3일간의 아빠일 뿐인데 지아는 진짜처럼 슬퍼하고 있었다. 지아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언제요? 곧. 아빠가 다시 올게. 준호도 들어왔다. 그는 태수를 보고 멈춰 섰다. 가시는 거예요? 응. 일은 2시간이 끝났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야. 태수가 다가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가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수는 준호를 꽉 안았다. 미안해. 약속은 지켜야 해. 당신이 우리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태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되고 싶었다. 나도 그래. 나도 너희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어. 내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마지막 시간이었다. 72시간 고마웠어요. 태수가 먼저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수연이 대답했다. 저희도 고마워요. 완전한 가족이 어떤 건지 보여줘서. 준호도 말했다. 저도 고마워요. 아빠가 어떤 건지 알게 해줘서. 지아는 울면서 말했다. 저는 아빠가 가는 게 싫어요. 태수는 내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72시간 동안 너희 아빠였어. 짧았지만 진짜였어. 그리고 이 시간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오후 4시 제작진이 도착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다. 태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네, 사람이 따라왔다. 잘 가요. 아빠. 지아가 울며 말했다. 태수는 지아를 안아주었다. 잘 있어. 지아야. 건강하게 자라. 준호에게도 다가갔다. 준호야. 힘내. 너는 좋은 아이야. 감사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태수를 안았다. 태수도 준호를 꽉 안았다.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인사했다. 수연 씨, 행복하세요. 태수 씨도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악수만으로는 부족했다. 수연이 먼저 태수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태수는 현관문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네, 사람이 서 있었다. 72시간의 가족. 안녕. 태수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다. 눈물이 흘렀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눈물이었다. 태수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72시간 만에 돌아온 집. 하지만 모든 게 낯설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텅 비어 있었고, 너무 외로웠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들. 예전에는 보기 싫었던 풍경이 이제는 그립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PD 이지연이었다. 태수님,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72시간. 태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행복했다. 슬펐다. 의미 있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족은요? 잘 지내고 계세요. 다들 태수님을 그리워하더라고요. 특히 준호. 태수의 가슴이 아렸다. 저도 그리워요. 태수님. 한 달 후에 다시 만나는 후속 촬영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네. 꼭 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편의점 도시락, 우유, 김치. 예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너무 쓸쓸해 보였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대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2시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준호의 경계, 지아의 밝은 웃음, 수연의 따뜻함,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등산하고, 함께 웃었던 순간들. 태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가족이었다. 다음 날, 태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일을 시작했다. 번역, 작업.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 그 가족이 생각났다. 지금쯤 아침 먹고 있을까? 아이들은 학교 갔을까? 점심시간. 태수는 김밥 천국에 갔다. 혼자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풍경이 이제는 외롭게 느껴졌다. 저녁. 태수는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직접 요리를 해보기로 했다. 수연에게 배운 대로 김치찌개를 끓였다. 서툴렀지만 완성했다. 혼자 먹는 김치찌개. 맛은 괜찮았다. 하지만 함께 먹던 그때와는 달랐다.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편의점 도시락만 사지 않았다. 직접 요리를 했다. 서툴렀지만 노력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등산도 하고 공원도 산책했다. 혼자였지만 예전보다는 덜 외로웠다. 72시간의 경험이 태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2주 후, 태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했다. 중년 남성을 위한 요리 교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용기를 냈다. 첫 수업날 10명 정도의 중년 남성들이 모였다. 대부분 태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옆자리 남자가 인사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혼자 사세요? 네. 52년째요. 저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죠.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이제 적응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외롭죠. 태수는 공감했다. 저도 항상 외로워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네. 변화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커피를 마셨다. 태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등산 같이 갈래요? 좋아요. 태수는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다. 52년 만에 3주 후 태수는 민수 그리고 요리 교실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함께 요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태수는 72시간 가족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경험이 나를 바꿨어요.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부럽네요. 저는 가족이 있었는데 잃었거든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52세예요. 나도 52세예요. 하지만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보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저도 당신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한 달이 지났다. 태수에게 PD로부터 연락이 왔다. 후속 촬영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이다. 토요일 오후 2시에 그 집으로 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설렜다. 다시 만날 수 있다. 72시간의 가족을. 한 달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토요일, 태수는 선물을 준비했다. 준호에게는 책, 지아에게는 인형, 수연에게는 꽃. 작은 선물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오후 2시. 태수는 그 아파트 앞에 섰다. 한 달 만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지아가 뛰어나왔다. 아빠. 지아는 태수에게 달려와 안겼다. 태수는 지아를 들어 올렸다. 지아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빠 언제 오나 매일 기다렸어요. 준호도 나왔다. 한 달 사이에 조금 더 성숙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태수는 준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잘 지냈니? 네. 선생님은요? 나도 잘 지냈어. 너희 많이 생각했어. 수연도 현관에 나왔다. 그녀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거실로 들어가니 낯익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더 따뜻해 보였다.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수연이 주방으로 갔다. 태수는 소파에 앉았다. 지아는 태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아빠, 저 요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무슨 일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탔어요. 와, 대단한데, 축하해. 태수는 지아에게 준비한 인형을 건넸다. 이거 지아 선물이야. 와, 고마워요, 아빠. 준호에게도 책을 건넸다. 준호야, 너 소설 좋아한다고 했지? 이 책 재미있을 거야. 준호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살펴봤다. 감사합니다. 꼭 읽을게요. 수연이 차를 가지고 왔다. 태수는 그녀에게 꽃을 건넸다. 수연 씨 것도 있어요. 어머, 감사해요. 꽃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태수는 그녀의 변화를 느꼈다. 수연 씨,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어떻게요? 더 밝아 보여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요즘 행복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남편이 변했어요. 태수는 놀라서 수연을 바라봤다. 진짜요? 네. 72시간 프로그램을 보고 많이 느꼈나 봐요. 그 후로 출장을 많이 줄였어요. 이번 달에는 단 한 번도 집을 비우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오늘 남편도 올 거예요. 태수는 당황했다. 네? 남편분이요? 네. 태수 씨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준호의 진짜 아버지. 자신이 72시간 동안 대신했던 사람.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박민준. 준호와 지아의 진짜 아버지. 다녀왔어. 아빠. 지아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다. 준호도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두 아이를 꽉 안았다. 보고 싶었어. 그 모습을 보며 태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부러움, 질투? 아니, 그보다는 안도였다. 이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다는 안도. 민준은 태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72시간 동안 제 가족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김태수입니다. 제가 감사하죠.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두 남자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분위기를 풀었다. 자, 다들 차 마셔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수 씨, 72시간 동안의 영상 다 봤어요. 네,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가족을 소홀히 했는지 보였거든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특히 준호와의 대화 장면. 준호가 저에게 화났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민준은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외롭게 했구나.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앞으로는 더 자주 함께 있을게.
약속해. 준호는 아버지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다. 민주는 다시 태수를 바라봤다. 태수 씨가 보여준 모습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진짜 아버지가 무엇인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진짜였어요. 저는 아버지이면서도 아버지답지 못했는데, 태수 씨는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진짜 아버지 같았어요. 태수는 민준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민준 씨도 좋은 아버지예요.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죠. 감사합니다. 이제는 잘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 시간. 다섯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수연과 민준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이 가족이 다시 온전해졌다. 잘 먹겠습니다. 다섯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식사 후, 민준이 태수에게 제안했다. 태수 씨, 앞으로도 종종 놀러 오세요.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태수는 놀랐다. 제가요? 네. 72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수연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준호와 지아도 환호했다. 좋아요. 아빠 또 오세요. 태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사람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꼭 그러고 싶어요. 밤 9시. 태수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현관에서 다섯 사람은 인사를 나눴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태수가 말했다. 민준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저희도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꼭요. 지아가 태수를 안았다. 아빠,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래. 꼭 올게. 준호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감사했어요. 진짜로. 나도 고마워. 준호야. 수연은 태수를 안았다. 태수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태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섯 사람이 손을 흔들었다. 태수도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 태수는 생각했다. 72시간은 끝났지만 관계는 계속된다. 이제 자신에게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다. 혼자가 아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졌다. 3개월이 지났다. 태수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매주 토요일은 민수와 요리교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한 달에 한 번은 박민준 가족을 만났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수는 민준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왔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태수 씨,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수연이 말했다. 태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제 느낌도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민준이 물었다. 누구 만나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은요. 왜요? 좋은 사람 많은데. 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52년을 혼자 살았는데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수연이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지금이 좋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으니까. 민준이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멋지네요. 태수 씨를 보면 제가 배워요. 뭘 배우는데요? 삶을 대하는 자세요. 태수 씨는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현재에 충실하잖아요. 태수는 쑥스러워했다. 저도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72시간이 저를 바꿨어요. 세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 준호와 지아는 신나게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다. 아이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수가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변한 후로 아이들도 많이 밝아졌어요. 특히 준호. 준호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친구도 사귀고 성적도 올랐어요. 뭐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태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72시간이 이 가족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왜요?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요.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72시간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큰 거예요. 태수 씨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를 각성시켰어요. 민준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는 태수 씨 덕분에 진짜 아버지가 뭔지 배웠어요. 태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덕분에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도 민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나에게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72시간은 짧았지만 그 영향은 영원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요리 교실, 친구들도 생겼다. 매주 만나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다. 52년 만에 친구가 생겼다. 인생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52세여도 72시간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용기. 변화하려는 용기. 나는 이제 행복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하다. 다음 날, 태수는 요리 교실에 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는 날.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인사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반가워요. 수업이 시작됐다. 태수는 현주 옆자리에 앉게 됐다. 함께 요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현주 씨는 혼자 사세요? 네.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태수는 현주에게서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다. 저도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래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기회가 없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후회 안 했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 후회해요.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예요.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니 덜 외로웠다. 수업이 끝난 후 태수는 용기를 냈다. 현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현주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30년째 하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으세요? 네. 아이들이 저에게 힘이 돼요. 특히 남편 잃고 나서는요. 자녀는 없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해요. 태수는 현주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인생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행복에 대해. 태수 씨, 오늘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한 것 같아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현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다음 주 요리 교실에서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설렘,
기대. 5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혹시 이것이 시작일까? 새로운 관계의 시작. 태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6개월이 지났다. 72시간 가족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자들은 태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눈물을 흘렸다. 태수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왔다.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52세에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태수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뭉클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태수는 특별한 모임을 준비했다. 민중가족, 요리교실 친구들, 그리고 현주를 초대했다. 자신의 작은 원룸이 아닌 근처 커뮤니티 센터를 빌렸다. 오후 5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준호와 지아가 먼저 왔다. 태수 아저씨, 지아가 뛰어왔다. 태수는 지아를 안아 올렸다. 우리 지아, 오랜만이네. 준호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저녁 먹으려고. 너희 가족이랑 내 친구들이랑. 민준과 수연도 도착했다. 이어서 민수와 요리교실 친구들이 왔다. 마지막으로 현주가 왔다. 현주 씨, 어서 와요. 태수는 현주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제 친구 이현주 씨예요. 현주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이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됐다. 모두가 함께 요리를 했다. 태수와 민수는 고기를 구웠고 수연과 현주는 샐러드를 준비했다. 준호는 테이블을 차렸고 지아는 음료를 준비했다. 우리 팀워크 좋은데, 민수가 말했다. 모두가 웃었다. 1시간 후 음식이 준비됐다. 연령이 넘는 사람들이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자, 다들 잠들어요. 태수가 일어섰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제게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민준이 말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태수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민수도 거들었다. 저도 태수 씨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태수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모두가 잔을 들었다. 건배,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야기가 넘쳐났다. 준호는 요리교실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지아는 현주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다. 식사 후 태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별을 보고 싶었다.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현주였다. 현주 씨, 여기서 뭐해요? 태수 씨, 나가는 거 봤어요. 혼자 있고 싶으신가 해서 확인하려고요.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봤다. 태수 씨,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한 것. 모두가 태수 씨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혼자였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 씨, 혹시 저랑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태수는 현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태수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저도요. 현주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 52세와 50세의 새로운 시작. 안으로 돌아가니 민준이 태수를 불렀다. 태수 씨, 잠깐 나와봐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다.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수 씨, 프로그램 방송되고 나서 제작진이 연락 왔어요. 무슨 일로요? 시즌 1을 하고 싶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경험을 주고 싶다고. 태수는 놀랐다. 정말요? 네. 그런데 태수 씨 의견을 먼저 듣고 싶대요. 태수 씨가 멘토로 참여해 주실 수 있냐고. 멘토요? 네.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조언해 주고 경험을 나눠주는 역할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해보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민주는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요. 태수 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세상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밤 10시. 모임이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태수는 현주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현주가 말했다. 저도요. 이런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주 만나야겠네요. 태수는 용기를 냈다. 현주 씨, 저랑 사귀실래요? 현주는 놀라서 태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52년 만에 태수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태수는 현주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다음에 또 만나요. 현주가 떠나고 태수는 집으로 들어갔다. 원룸은 여전히 작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었다. 태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72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6개월 전 나는 52년을 혼자 살아온 외로운 남자였다. 가족이 무엇인지, 함께한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72시간의 가족 체험은 모든 것을 바꿨다. 준호, 지아, 수연, 그리고 민준. 그들은 내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줬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 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다. 친구들을 사귀었고 정기적으로 만났고 함께 웃고 울었다. 그리고 오늘 현주를 만났다. 52세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 가족의 의미.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아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다. 72시간의 가족. 요리교실 친구들. 그리고 현주. 52년을 혼자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함께 살 것이다. 사랑하며 살 것이다. 후회 없이 살 것이다. 72시간이 내게 준 것. 그것은 단순히 가족 체험이 아니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였다. 52세에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다. 감사합니다. 준호, 지아, 수연, 민준, 그리고 나를 받아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만드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켜가는 것이다. 나의 72시간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에필로그 -1년 후 제작진은 태수를 다시 찾았다. 프로그램 방송 1년 후 특집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메라 앞에 선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표정이 밝았고 눈빛이 따뜻했고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PD가 물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일 큰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민준 가족과 연락하시나요? 네. 한 달에 2번은 꼭 만나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다른 변화는요? 친구들이 생겼어요. 요리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그리고
태수는 잠시 멈췄다가 수줍게 웃었다.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카메라가 옆을 비췄다. 현주가 서 있었다. 그녀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현주 씨예요. 6개월 전에 만났어요.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현주가 태수의 손을 잡았다. 저도 태수 씨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요.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할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천천히요. 52년을 혼자 살았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요. 태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거예요. 함께 늙어가고 싶거든요. 현주가 덧붙였다. 인터뷰가 끝나고 제작진은 특별한 장면을 촬영했다. 태수와 현주, 민중가족, 요리교실 친구들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태수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이것이 가족이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준호가 태수에게 다가왔다. 태수 아저씨, 저 이번에 대학 갈 건데요. 사진학과 가려고요. 정말? 잘 생각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아저씨처럼요. 아저씨가 72시간 동안 보여준 것처럼 진짜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태수는 준호를 꽉 안았다. 잘할 거야. 넌 이미 용기 있는 아이니까. 지아도 달려왔다. 저는 중학생 됐어요. 그리고 반장도 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우리 지아 다 컸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용기를 가르쳐 줬잖아요. 태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72시간이 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민준과 수연도 다가왔다. 태수 씨,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가족을 알게 됐어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태수 씨와 현주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네, 꼭 그럴게요. 저녁이 깊어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수는 잠시 자리를 떠나 베란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현주가 따라 나왔다. 생각에 잠겨 있네요. 응.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뭐가요? 모든 게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됐어. 현주가 태수의 손을 잡았다. 저도 감사해요. 태수 씨를 만나서. 나도. 현주 씨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현주 씨. 응. 우리 결혼할까요? 현주는 놀라서 태수를 바라봤다. 태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응. 준비한 반지도 없고 멋진 장소도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한 것 같아서.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결혼해요. 두 사람은 다시 안았다. 베란다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족의 소리였다. 태수는 깨달았다. 가족은 어디서나 만들 수 있다. 나이도, 혈연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72시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다. 52년을 혼자 산 남자가 72시간 만에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돌아갈 곳이 있었다.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72시간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사랑을 시작하는 용기. 혼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용기. 김태수, 53세. 이제 그는 행복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하다. 혼자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72시간의 기적. 그것은 계속되고 있었다.